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역시나 사라지지 않는 작전 세력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좀 바뀔까 했지만 역시나 바뀌지 않고 또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소름 끼치게 놀랍고 두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작전 세력들을 더더욱 맹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심리인지 저는 당사자가 되어보진 못해서 리얼하게 말씀 못 드리겠으나 누군가 술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 부비야, 걔네는 어차피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다 내 편 된다. 지가 당했다는 거 알아. 그거 잔금 내기 전에 이미 알아. 근데 이미 늦었다는 것도 본인들이 잘 알아. 걔네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눈탱이 맞은 거 이걸 되돌릴 수 없으니까 내 뒤에 또 다른 호구들이 차라리 많이 들러붙길 바라는 거야. 결국 지보다 더 못난 호구를 찾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 그게 인생이다. 부동산원도 KB도 다 틀렸다. 한계 드러낸 집값 주간조사. 우리가 많은 언론에서 집값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언론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바로 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이런 겁니다. 기존 영상에서도 제가 간간히 이거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맹신하는 거는 무리수가 따른다 라고 몇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일단 이 주간 거래 동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심리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변하냐, 집주인들한테 특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0. 몇 % 올랐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만 하면 바로 아파트 호가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집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그 가격엔 나 안 사 이렇게 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호가 자체가 막 그냥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집주인이 팔고 싶은 가격 이거하고 매수자가 집을 사고 싶은 가격 이거하고 이 둘 간의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 주간 동향이라는 게 주식하고는 좀 다른 부동산의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주식이야 전체 투자 금액 중에 일부를 언제든 내가 사고 팔수 할 수 있고 또 거래도 빈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또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거는 쪼개서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이 부동산이라는 걸 거래하고 움직이려면 몇 달에서 1년도 걸리는 아주 큰 중차대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기저기 둘러가면서 집 보고 계약하고 잔금 치고 하면 오래 걸리는 일을 이게 과연 주간 동향이라는 것 요걸로 과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의문점을 한번 가져봐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조사 기간이 매우 짧고 이게 부정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통계의 경우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격 동향을 조사해서 목요일 날 발표합니다. 그러면 과연 실거래가만 가지고 이게 하는 걸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거래가 되어도 등기가 되려면 이게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그 수치를 그냥 막 갖다 대입하다 보니까 작전 세력이 이걸 이용해서 움직이고 조작이라는 걸 했을 때 거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게 그래도 저는 대부분의 실거래가는 인위적인 조작 없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워낙 이게 또 예전부터 쓰던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라서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그 중에 몇 개는 보내고 있는 겁니다. 2014년 개봉된 강남 1970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1970년대 강남 개발을 틈타서 사람들의 욕망이 어디까지 더러워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강남 땅값이 어떻게 오르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강남에 일단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땅을 막 헐값에 사들입니다. 이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약간의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연극이 좀 필요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처음에 배포 있게 그 사람들이 안 팔어, 그 가격엔 안 팔어 이렇게 나와도 결국 이 세력들이 하는 연극에 속아서 공포심에 헐값에 막 넘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명대사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싸게 후려치긴 했는데 이런 땅 사가지고 이문이 남습니까? 하기 나름이지. 일단 헐값으로 산 땅을 우리끼리 몇 바퀴 돌려보자고. 그래서 땅값을 계속 올려나가는 거지. 그러다 투기꾼들이 그 땅에 슬슬 관심 갖기 시작하면 바람 한번 크게 잡아주는 거야. 어차피 땅값은 힘 있는 놈들 펜대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린 그걸 이용하면 돼. 그런데 이거 1970년대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2020년대 일 아닌가 이거? 일단 헐값으로 산 땅을 우리끼리 몇 바퀴 돌려보자고. 그래서 땅값을 계속 올려나가는 거지. 이 부분 자전거래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똑같습니다. 실거래가를 최고가까지 쭉 끌어올려서 마치 집값이 폭등한 것처럼 쇼를 하는 겁니다. 실거래 조작, 그렇게 전국에 있는 호구들한테 미끼를 던지는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투기꾼들이 그 땅에 슬슬 관심 갖기 시작하면 바람 한번 크게 잡아주는 거야. 이 부분은 투기꾼을 그냥 호구라는 단어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아니면 영끌족으로 바꿔줘도 되겠습니다. 호구나 영끌족이 아파트에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바람 한번 크게 잡아주는 거야 라고 대사를 바꿔도 이거 뭐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땅값은 힘있는 놈들 펜대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린 그걸 이용하면 돼. 이 부분은 저도 몸을 사려야 하니까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살고 봐야죠. 50년 전에도 써먹던 수법을 지금도 써먹는다는 거, 이게 또 잘 통한다는 반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알려주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주간동향 이야기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 조사값이 실거래가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아파트 단지라도 매주 어떤 매매 거래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발표할 실거래가 자료가 없으니까 호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가, 이거는 말 그대로 집주인이 팔고 싶은 가격입니다. 그러니 집주인 맘이죠. 이게 집주인은 당연히 집값을 비싸게 팔고 싶겠죠. 이게 반영되는 통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몇 층이냐, 구조가 어떻게 되냐, 아니면 실입주 가능한 거냐, 전세 끼고 사야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같은 아파트라도 약 10% 정도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게 보시는 게 제가 몇 달 전에 실제 올렸던 영상 중에 일부 화면입니다. 둔촌주공,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호가 최저가는 16억 5천만 원부터 있었고 동시에 가장 높은 호가는 30억에도 있었습니다. 같은 평형인데 16억 5천에 팔겠다는 사람도 있고 30억에 팔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을 얼마에 팔건 그건 집주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전에 누가 이런 질문을 댓글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높은 가격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그 댓글에 제가 답을 못 달았던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차마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영상으로 그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지난 영상 자료를 뒤져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올린 영상의 내용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동산 관련해서 언론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일단 들썩, 이 들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분양시장 들썩, 아파트 매수시장 들썩, 이 들썩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 가격 화들짝, 북새통, 2억 껑충, 2년 만에 최대 몰렸다, 1주택자 갈아타기 늘어나, 호가 쑥쑥, 서울 아파트 나홀로 실거래가 상승, 이런 류의 단어들이 들어간 언론 기사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벼락거지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무주택자들의 심리를 공포로 최종 보스격으로 몰아갑니다. 또 하나가 바로 집이 모자른다. 그러니까 집이 모자라서 집값이 앞으로 오를 테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라 라고 펌프질을 해댑니다. 몇 달 전에는 이 들썩이라는 단어가 부동산 관련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지금은 제가 예상한 대로 집이 모자른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배를 합니다. 신축 아파트 인허가가 안 나서 2, 3년 후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새 집이 모자라니까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공포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기사 아마 요즘 들어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거는 거의 부동산 펌프질의 마지막 단계까지 다가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펌프질에도 단계가 있고 그 패턴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집값 폭등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검증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오히려 한마디로 아주 잘 먹히는 거죠. 1970년대나 2023년인 지금이나 그냥 똑같습니다. 제가 예언자라서 부동산을 너무 아는 척척 박사라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난 과거를 곱씹어 보면 다 돌고 돌아서 이런 패턴으로 흘러갔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에 항상 좋은 일이 있기만을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